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여성에 관한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본 그러한 변형된 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글자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릴 그 우리 유물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성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이후에 올릴 가락국의 토제 방울, 거기에 있는 문양 6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토제 방울에 관한 영상에 대해서는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자는 두 누에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여성을 나타낸 것이고, 야자는 누에 2마리를 표시를 해서 서로 맺어서 이렇게 결합해서 함께 사는 식구라는 뜻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야자는 기본 구성이나 개념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신자를 두 손으로 받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신자는 큰 누에와 또 작은 누에가 이렇게 한쪽을 지탱하고 있고, 또 한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에가 4마리가 되죠. 누에를 통해서 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잠을 맡은 그러한 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넷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제사를 지낼 때에 소와 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진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농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한쪽이 소이면 또 이쪽은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단은 각각 달리하지만 양 족단이 최초의 시조를 신농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분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양쪽이 다 이렇게 내외간의 신농 하나님을 최초의 시조로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는 신농 하나님을 만성시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시조. 그러니까 만성이라는 것은 뭐 만개의 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모든 성씨의 시조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농 임금님이 세상에 나왔고 고조선의 역사를 열므로써 이 성과 시가 분리되고 또 구별되고 이렇게 소목으로서 이 시조 할아버지를 자손들이 있는 한 영원토록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영구불천, 영원히 그분을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는,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시조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이것도 여자의 개념, 이것을 내외관으로서 확대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2대2라는 그런 개념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계 사회 때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땅지자입니다. 땅지자는 앞에서 이미 야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야자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흑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고대 상형 문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흑토자는 여기에 지신을 나타내는 뉘조의 표시, 지신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불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원형으로, 작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개의 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죠. 지신.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이죠. 불임금 집안이니까 불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입니다. 해. 그리고 알. 태양.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신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토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삼신 뉘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손들을 모계로서 내려오는 이 후손들은 다 자신들이 흑토 이것으로 일컬어진다. 또 자신을 그렇게 토템으로 내세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흑토와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이 흑이라는 개념을 하나는 이건 신농 하나님, 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바로 이분의 딸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야라고 하는 것은 누에를 통해서 자신이 양잠신이었으며 따라서 모계로서 그 역에는 다 누에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이라고 하는 개념, 곤이라고 하는 것은 흑토에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흑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뉘조, 삼신할머니 뉘조로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신농 하나님을 받드는 그러한 양잠신의 후예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2대2의
푸나라와 사회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할, 양잠신을 맡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천신과의 관계를 여기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누에와 이 신이라는 이 글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면 이 글자들은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글자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가락국의 토제 방울, 거기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토제 방울의 개념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헌과 고대 상형 문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대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바로 설문해자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신이라는 글자다. 신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좌변에 있는 보일 시자가 아닌 이 우측에 있는 이것만을 표현했는데 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구, 여기선 콤마가 이쪽이 잘못 있네요. 콤마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종구, 스스로 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를 본따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막힙니다. 중국의 문자학자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신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지? 또 이것은 어떤 몽둥이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요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신을 잡은 바로 그 누에 서로 혼인의 대상이 되는 그 뉘조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뉘조 집안과 또 그 따님 집안, 양족단, 내외간에 이렇게 시조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글자는 구문의 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양 족단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양 족단에서 이분을 이렇게 시조로서 인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를 양쪽 두 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이 다 이 신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의 자손이다, 해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문, 옛 글자의 신자다. 이것은 아마 전국시대 이전에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주문, 다시 말하면 주나라 때에
그러한 썼던 신이라는 개념이 된다.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을자가 있죠. 을자가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받든다는 뜻이 됩니다. 받드는데 여기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손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전승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나라는 자신들이 지신이 되는 뉘조의 그 혈통을 자신들의 시조로서 인식하고 대를 이어서 받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앞에 나온 이것과 같은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형은 되었지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것입니다. 다만 손으로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이제 신자가 되는데요. 또 다른 신자가 되는데 이 신의 고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자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신자가 있는데 옛 고문에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진, 전하, 여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무직의 홍자와 이 진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홍이라는 글자입니다. 벌레 충자가 있죠.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원형은 누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 역시 이것도 역시 보면 진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런 글자다. 신이 있는 글자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자, 무직의 홍자이고요. 이것은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부분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 누에 두 마리가 합쳐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 하나에 바로 자기가 지신이고 신농 임금님과 관련이 있는 집안이다는 표시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또 여기 한 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금룡총, 신라 금관에서도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따님이 되는 그러한 뉘조의 모계를 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계를 나타내는 신이라는 글자를 상형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고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곡이라는 것은 바로 누에를 간략하게 표현했거나 아니면 누의 특징을 작게라도 적게라도 표현을 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땅에서도 많이 유물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역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백신작, 이 금문이 새겨진 이 글자가 새겨진 이 청동 기물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대상은 누군지 여기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자신의 여자 형제가 낳은 아들 거기에게 이 청동 기물을 선물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요 글자, 요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에 오른쪽에 작게 시자를 넣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시조, 시작이 되는 삼신 두 분을 여기서 표현을 했고, 이것은 신자를 넣음으로 해서 이렇게 최초의 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중에서 할머니 집안이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집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세손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세, 2세, 3세 이렇게 후대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에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얽혀서 한 집안의 식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이게 여자와 같은 건데 여기에서 여음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성의 그 생식기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이라는 글자를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자 가질지 해서 이것을 읽으면 남근을 여기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계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여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건 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상형 문자의 음과 훈 이런 것은 우리 한민족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자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문자의 상형 문자의 시작은 바로 한민족의 선조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바로 천신을 기준으로 한 천신의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글자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수만자가 되는 글자로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의 원조는 누구냐 하는 것은 원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한민족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왼손이 다 이분과의 관련성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이 천신과 바로 나와의 관계를 글자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자를 만들었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그 족보로서의 그러한 글자가 매 시대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내외손이 동시에 참여를 했다. 그러나 원조는 한민족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글자의 바탕이 되고 그러한 글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룰, 그러한 질서, 규칙을 만든 것은 한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음야, 이 여자는 여음이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 여자를 나타내는 본래의 뜻이다. 즉 성을 가지고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종, 우, 자, 지, 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음에 상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해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무가의 자, 본래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의심할 바가 없었으나 좀 얄팍한 자들이 망령되이 이것에 그 의심을 품었다. 그 허신 그때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불용, 이소견, 다 괴지신 측 지야 해가지고 이것은 아마도 소견에 괴이한 그런 억측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성으로서 명나라 때에 야백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야자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노토, 상 이거는 글자가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노토상 그 다음에 작, 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야라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마리의 누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여자가 이렇게 얽혀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맹황, 부, 작, 여, 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맹황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여시와 이 야에게 이렇게 청동 기물이 금문이 새겨진 이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야자가 여기 있습니다. 다 동일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금문에서는 가운데 신이라는 이 글자를 뺐습니다만은 그 위에도 신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땅이라는 글자입니다. 원기, 본래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나뉘어서 가볍고 맑은 양은 하늘일, 천이라고 하고, 무겁고 흐린 것은 음으로서 땅이라고 한다. 만물이 모두 이렇게 진열됐다, 나타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져야 이러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종토야성 해가지고 토를 따랐고 토의 모양을 흙의 모양을 이렇게 따랐고 성은 바로 야에 있다. 소리는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주문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내절해서 발음은 대라고 읽었습니다. 최초의 기운이 나뉘어 가볍고 맑은 양이 천이 되고 무겁고 흐린 음이 땅이 된다. 대로 읽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합성 글자죠. 합성자입니다. 그래서 흑토와 야가 더해져서 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라 때에 형성이 된 글자로서 그 이전에는 이것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후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흑토자, 삼신의 개념 중에서 바로 뉘조,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도 역시 삼신의 개념에서 역시 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해서 바로 땅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곤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이것은 그 이전에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서한 이후에 출현한 문자고 바로 이 한나라 때의 음양 이론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달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횡행했기 때문에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땅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이거 다 여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흑토자와 지신, 신자를 본따서 만들었다.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건졸 해가지고 곤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신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계를 나타내는 이 신자 중에서 가장 큰 신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삼신밖에 없죠. 삼신 중에 지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신, 즉 뉘조, 양잠신 뉘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지, 이것은 대지, 대지를 나타낸다. 곤, 지다. 다 뭐 같은 말입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상징은 신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과 양잠, 곧 누에를 매개로 해서 여자임을 알리는 그러한 표현을 했다. 두 번째는 같은 개념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글자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세 번째는 신. 이 글자는 삼신 중에 모계의 시조, 즉 뉘조가 아버지 되는 신농 하나님을 받드는 모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후손들도, 그 자손들도 역시 이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역사적 전통이 돼서 계속 내려갔다. 야는 당시 모계제에 따른 두 여자가 천신을 받드는 한 집안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했고, 최초의 토는 삼신의 3요소를 정확히 표현한 글자다. 지와 곤이라는 글자는 앞의 기본 글자를 결합한 조어로서 보다 여자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결론, 남자는 하늘. 이렇게 해서 이 하늘이라는 글자는 본디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에 자손들이 자신들은 아래서 태어났다 하는 이런 그 표현으로서 남자는 하늘을 나타낸 것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누에를 매개로 해서 땅이라는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후대의 자손들은 천신과 지신을 이은 삼신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과 씨는 다 시조 하나님과 시조 또 모계로서의 뉘조 지신을 이은 자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기록에는 염제는 만성시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씨의 시작이 되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 이것 자체도 바로 삼신과 또 삼신의 시작이 되는 신농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제까지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남의 다리를 굽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 곧 가락국 토제방울에 대한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